자, 여러분들, 이 숫자는 미국 역대 대통령들의 휴가일수입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임기 4년 동안 무려 577일을 쉬셨습니다. 업무 기간 중에 39%를 휴가로 보내셨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일주일 중에 3일은 집에서 놀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면 대통령이 아니라 풀타임 여행 유튜버 수준이죠. 오늘 방송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대한 통렬한 방송입니다. 왜 그토록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신랄하게 질타했는지 오늘 밝혀드리겠습니다. Joe Biden, the worst president in American history. 바이든은 취임 이후에 끊임없이 델라웨어 자택과 캠프 데이비드 그리고 고급 리조트에서 휴가를 즐기셨죠. 심지어 재선 포기를 발표하고 나서 해리스한테 바톤을 넘기고 남은 70일 중에서 43일을 또 휴가로 보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 경제는 침체됐고요. 국경 문제는 더 악화됐는데 특히 미국 이민 개혁 혁명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으로 볼 때 불법 이민자 수가 1,450만 명이었는데 바이든의 4년 임기 동안 410만 명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냥 국경이 뚫려버린 거죠. 그리고 국제적으로 미국의 입지는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은 그걸 해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휴가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이든은 단순히 휴가를 많이 쓰는 대통령이 아니라 부패한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가족, 특히 유명한 아들 헌터 바이든과 조 바이든의 동생 제임스 바이든을 둘러싼 스캔들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들, 헌터 바이든이 누군지 아시나요? 그는 조 바이든의 전 대통령의 아들로 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었던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헌터 바이든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회사인 부리스마 이사회 멤버였죠. 문제는 그가 에너지 산업 경험이 전혀 없었는데도 2014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5년 동안 월 5만 달러, 그러니까 7천만 원 이상의 월급을 매달 받았다는 겁니다. 당시 우크라이나에는 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 내전도 있었고요. 러시아와 전쟁 중이었죠. 더 심각한 거는 조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압력을 넣어서 아들이 몸담고 있는 이 부리스마 수사를 중단하게 했다는 그런 의혹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헌터 바이든은 중국 국영기업들과 금융 거래를 했고요. 10%는 빅가이의 몫이라는 그런 이메일이 유치되는데, 자, 여러분, 이 빅가이가 조 바이든을 지칭한다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조 바이든은 이 거래를 몰랐다고 부인을 했지만 사진과 이메일을 보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나옵니다. 헌터 바이든은 불법적으로 총기를 구매했고요. 마약 중독자 신분을 숨겼다가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140만 달러, 우리 돈 20억 원의 세금 포탈 혐의까지 추가로 걸려들었죠. 자, 이번에는 조 바이든의 친동생 제임스 바이든은 어떤 인물일까요? 그는 형 조 바이든의 이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제임스 바이든은 의회에서 이 바이든 가문의 영향력 거래를 부인을 했는데 녹취록이 공개가 되면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죠. 제임스 바이든은 비즈니스 파트너들한테 형인 조 바이든의 이름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수백만 달러를 투자받았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이든은 이 법무부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데요,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은 이 트럼프가 대선 전에 반드시 기소되기를 원했다 이러면서 분노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조 바이든은 공정한 법치를 강조하면서도 뒤에서는 사법 시스템을 조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바이든이 대통령직을 떠나기 단 15분 전에 마지막으로 무슨 짓을 했을까요? 휴가를 제쳐두고 아주 놀라운 일을 했는데요. 헌터 바이든과 제임스 바이든을 포함한 가족들을 사면해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헌터 바이든은 2018년 10월 마약 중독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권총을 구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혐의는 그를 최대 25년형의 이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는데 초범인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선고는 그보다 낮았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죠. 그리고 추가로 2016년부터 19년까지 약 140만 달러, 그러니까 20억 원의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 혐의에 대해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 그는 최대 1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들 헌터 바이든을 전면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사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헌터 바이든의 이 총기 불법 소지 혐의에 대한 재판은 종료되었고요. 세금 미납 혐의에 대한 재판도 중단됐습니다. 자, 그리고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임기 종료 직전인 2025년 1월 동생 제임스를 포함한 가족 5명한테 선제적 사면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선제적 사면이라는 건요, 아직 기소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쯤 보시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공정성의 파괴와 권력 남용으로 기억될 그런 대통령이 아닐까요? 자, 이제 미국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남겼을까요?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죠. 코로나 팬데믹을 안정시키면서 사망자 수를 많이 줄였고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그런 정책도 추진했다고 하죠. 그런데 국민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것으로 인한 결과와 보상, 그리고 대가입니다. 미국은 40년 만에 9.1%라는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었고요. 경제는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삶은 아주 극도로 어려워졌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불법 이민자는 1,860만 명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국경관리는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법과 정의는 개인의 이 사적인 이익 앞에 무너져 버렸죠. 대통령직을 이용해서 아들을 사면하고요. 동생을 포함한 가족들을 법적 처벌해서 보호해줬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들은 공정성과 이 정의를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는 무엇인가요? 저는 이것이 바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진정한 유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